서울 한복판. 수백 개의 플래시와 박수가 쏟아지던 그날. 누군가는 영광의 정점에 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그날 그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던 걸까요? 그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정말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걸까요?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잊힌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아요. 어떤 오해는 침묵 속에서 더 날카롭게 자라나죠. 그리고 어떤 사랑은 완전히 부서져야 비로소 진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불편한 진실이 얼굴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피해자였는지, 누가 가해자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단지 모두가 잊으려 했던 시간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게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서윤은 손에 쥔 작은 상자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죠. 그 안에는 방금 확인한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선명한 두 줄.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한 결과였어요. 정말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배를 감쌌어요. 따뜻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벅찬 순간이었죠. 아직 그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요즘 승진을 앞두고 매일 바빴고 서윤은 그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 그를 반기며 차분히 전하려 했어요.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르며 연습해봤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혹시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탁 하고 문이 닫히고 나 지금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왔어요. 서윤은 급히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어요. 왔어요? 짧은 대답, 차가운 눈빛, 평소와 달랐어요. 도윤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서윤이 다가가 말을 건네려는 순간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 한편에서 싸늘한 기운이 일었죠. 이거 너 맞지? 도윤이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병원 로고가 찍힌 문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산후우울증 초기 소견, 불안장애 및 기억 왜곡 가능성 있음. 이게 뭐예요? 네가 작년에 상담받았던 거 나중에야 확인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실망, 두려움. 그건 그땐 내가 힘들었어요. 도윤 씨랑 결혼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잠이 안 와서 잠깐 간 상담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서윤은 급히 해명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 없다고?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는데도 그의 눈빛은 얼음 같았어요. 서윤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더 이상했어요. 이건 친권 포기각서야. 뭐라고요? 네가 아이를 낳아도 이건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임신한 거 몰랐잖아요. 방금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알아. 그래서 늦기 전에 정리하는 거야. 도윤은 서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 속에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무얼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널 사랑했던 것도 너랑 함께한 시간도 다 거짓말 같아. 그 말에 서윤은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봐요. 선명한 두 줄이에요. 우리 아기예요. 우릴 위한 기적이라고요.
하지만 도윤은 그것을 냉정하게 뺏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네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면 더 불안한 거지.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이제 나가줘. 지금 농담하는 거죠? 나가라고 했어. 서윤아. 그의 말은 얼음 같았고 문득 그의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이 잠든 밤들, 함께 웃던 시간, 모두 그 한마디에 무너졌죠. 서윤은 망연자실하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옷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챙기기도 어려웠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 말했어요. 내가 네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그냥 조용히 나가. 나는 엄마예요. 내 아이를 지킬 권리 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그 짧은 한 문장이 서윤을 무너뜨렸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서윤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어요. 눈발이 고요하게 내렸고 그녀의 머리 위로 하나둘씩 쌓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세상은 서윤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이름도, 과거도, 사랑도.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친구도 아니었어요. 단지 3명의 생명을 품은 사람,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 따를 존재들의 엄마였어요. 해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날 서윤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에게 쫓겨난 후 곧장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배가 묵직하게 당기고 있었고 안쪽에서 이상한 통증도 느껴졌어요.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의사가 말했어요. 한서윤 씨, 여기 보세요. 1명, 2명, 어라, 3명이네요. 네, 새 쌍둥이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기적. 그 말이 무거웠어요.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새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초기지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면 충분히 출산할 수 있어요. 의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었어요. 차창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 다짐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고흥군 외딴 섬 죽도였어요.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 그곳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창문이 깨지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녀에겐 안식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낯설게 바라봤어요. 젊은 여자 혼자 큰 배낭을 들고 들어오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서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요? 마을 이장이 물었을 때 서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한서윤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윤은 죽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았죠. 아침엔 물을 깃고 저녁이면 장작을 패서 난로를 지폈어요. 밤에는 손등이 트고 발바닥이 부르텄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3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가끔은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무사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그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장 아내는 작은 바느질 일을 맡기며 말했다고 했어요. 젊은 손이 필요했는데 잘 왔어요. 솜씨도 좋아 보여요. 서윤은 예전 패턴 디자이너로 일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바늘을 들었어요. 천 위로 실이 지나가는 소리는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침내 새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우는 소리. 의사와 간호사는 말했어요. 새 아이 모두 건강해요. 대단하세요, 어머니.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외로움도 잊혔어요. 아기들의 이름은 이안, 도아, 그리고 하율로 정했어요. 성은 그대로 도윤의 아이들이니까요. 바람처럼 유연하고 물처럼 단단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세월은 흘렀어요. 서윤은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 주민센터에서 봉제 교실을 열었어요. 섬의 소녀들이 바느질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차분히 가르쳤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작은 가방이 만들어지고 수세미가 완성될 때마다 서윤은 웃었어요. 좋아. 그렇게 박음질하면 돼. 천천히 숨 쉬면서. 아이들도 그녀를 좋아했어요. 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새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드러냈어요. 이안은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엄마를 도우며 동생들을 챙겼죠. 도아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그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같은 질문도 자주 했어요. 하율은 감기와 천식에 자주 시달렸어요. 병원비 때문에 잠을 설친 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간 만나게 될지도 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대답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가 죽도를 덮쳤고 서윤이 운영하던 봉제 교실의 지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아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죠. 물에 젖은 천들을 손에 들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붕괴 직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가 쏟아졌고 천장이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영상으로 그 장면을 찍었고 그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졌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렸어요. 애들 얼굴 봐. 경찰 강도윤이랑 완전 판박이야. 여자 혼자서 새 쌍둥이 키우는 거야? 실화냐? 이거 기삭감인데? 서윤은 몰랐어요. 그 영상이 그동안 숨겨온 과거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낼 거라는 걸. 그날 이후 그녀의 조용한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기묘한 여름 오후였어요. 죽도에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고 서윤은 무너진 봉제 교실 안에서 흙먼지를 털고 나왔어요.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젖어 있었죠. 새 아이는 무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서윤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어요. 선생님, 영상 올라갔대요. 영상이라뇨? 중학생 소녀 하나가 흥분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어요. 화면 속에는 낯선 관광객이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 영상 속 젖은 바닥 위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죽도 봉제교실, 엄마는 영미다. 그게 영상의 제목이었어요. 그 옆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썸네일도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표정, 그 눈썹, 그 눈빛. 이 아이들 경찰 강도윤이랑 판박이 아님. 새 쌍둥이. 근데 다 저 얼굴이면 아빠가 누구인지 딱인데?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놨어요. 서윤의 가슴 한편에서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차가운 눈보라가 느껴졌어요. 지켜온 평온함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서울 경찰청 대변인실 회의실. 강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자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된 셔츠, 단단한 턱선, 냉정한 눈빛.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안은 잔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도윤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도윤의 현재 아내였고 유능한 변호사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요. 그녀는 태블릿을 건넸고 화면에는 죽도 영상이 떠 있었어요. 처음엔 도윤이 흘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도윤 씨,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그 여자의 이야기 했었죠. 한서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를 내쫓은 이유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저 아이들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서울 외곽 작은 작업실. 윤서영이라는 프리랜서 기자는
허름한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죽도 여긴 뭐지? 영상은 확실히 특이했어요. 아이들 얼굴,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 윤서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고 했어요.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아냈어요. 정신질환으로 아이 빼앗긴 전 경찰 안에 밤에 쫓겨나. 기사는 오래된 인터넷 포럼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윤서영의 눈은 빛났죠. 이거 내가 준다. 다시 죽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이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도아는 김치가 맵다며 투덜거렸어요. 하율은 연신 기침을 했죠. 하율아, 괜찮아? 응, 조금 기침이 나.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부터 하율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율은 결국 고열에 시달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서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대병원으로 전화했어요. 망설이다가 마지막 연락처 하나를 꺼냈어요. 이태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녀를 돌보다 만났던 젊은 의사. 그는 늘 조용하고 따뜻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태건 씨, 저 서윤이에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태건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죠. 헬리콥터 보내드릴게요. 죽도에서 바로 옮길 수 있게요. 그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소란스러웠어요. 헬리콥터 소리에 주민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죠. 세상에 누가 타는 거야? 한 선생님이래. 아이가 아프다나 봐. 서윤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헬리콥터에 올랐어요. 멀어지는 죽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시 서울로 가는구나. 이하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서울은 무서운 곳이에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처음 태어난 곳이야. 도아는 창밖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 아빠도 거기 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너무 뜨거워서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떨렸죠. 그 순간 헬리콥터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떠난 도시, 그녀를 지워버린 도시, 그리고 이제 다시 마주해야 할 진실.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윤은 한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감싸 안으며 바닥에 조심히 발을 디뎠어요. 서울대병원 옥상. 오래전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눈부신 회색빛 도시. 그녀가 버림받은 곳이자 오늘 다시 돌아온 곳. 도착했어요. 태건이 말했어요.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하율이 상태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렇게 나빠요? 숨소리가 너무 가빠요. 폐기능 검사를 빠르게 해야 해요.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병원 안 응급실. 하율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옆에서 이안과 도아가 울음을 참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죠. 엄마, 하율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하율 강하니까. 하지만 서윤의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토록 지켜온 아이가 이제 자신보다도 더 나약해 보였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태건이 들어왔고 옆에는 병원 관계자가 함께 있었죠. 서윤 씨,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하율이의 천식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천식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특이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쪽에서 유전된 희귀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치료제 반응도 다르고 혈액 성분 치료가 필요해요. 순간 서윤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 말은 너무도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쪽, 그들이 모르는 진실, 아니,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 누구의 혈액이 필요하죠? 태건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부의 혈액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날 밤
병원 외래실 복도. 서윤은 아이들을 재운 후 빈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도윤 없이 살아왔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눈보라 속을 걷고 외딴 섬에서 버티고 수없이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이제 하유를 살리려면 도윤이 필요했어요. 자존심도 분노도 다 소용없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직 지우지 못한 도윤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그때 누군가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윤이 서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듯 했어요. 도윤 씨?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어요.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요. 하율이 많이 아픈 거야? 서윤은 떨리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당신이 떠난 날, 난 새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정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말하려 했는데 당신은 듣지도 않고 나를 내쫓았어요. 이 아이들은 당신 아들이에요. 이젠 숨길 수 없어요. 하유리의 몸이 아빠의 피를 원해요. 검사실. 간호사가 도윤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어요. 그는 말없이 자기 혈액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뜻이죠? 불임 판정 받은 건 거짓이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라고? 너를 쫓아낸 건 맞아. 내 실수야. 하지만 그 결과지는 서연이랑 윤태성이 함께 조작한 거였어. 내가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어. 서윤은 숨을 삼켰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신은 그런 거 하나만 보고 날 버렸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때 병원 호출음이 울렸어요. 하율의 상태가 급하게 변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죠. 둘은 동시에 일어났고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 복도. 서윤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녀 옆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몇 분 후 태건이 나왔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행히 도윤 씨 혈액이 특이 반응을 막았어요. 서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가 아니었으면 살릴 수 없었다는 냉혹한 진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로.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을 마주 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알아. 지난 잘못들을 모두 용서해달라는 말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어. 염치도 없이.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잖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서윤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은 참회하는 도윤을 보고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햇빛이 병실 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율은 하얀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옆에는 서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끝은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서윤의 가슴 깊숙이 번졌어요. 엄마, 하율이 눈을 떴어요. 목소리는 작고 쉰 듯했지만 또렷했어요.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하율이 또렷하게 엄마를 부른 게 며칠 만인지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유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하율은 눈을 천천히 움직이며 강 안을 살폈어요. 그리고 병실 문 옆에 서 있던 도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목소리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의 마음이 움찔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유라, 저 사람은 너희 아빠야. 말을 내뱉는 순간 서윤의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율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래, 맞아. 우리 이도, 도안이, 하유리,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하율은 도윤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도윤은 멈춰 선 채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조용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나 아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하율은 조용히 서윤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서윤은 아이의 등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율이가 아플 때 아빠가 피를 줬어. 그 덕분에 하율이가 다시 숨 쉴 수 있었어. 하율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생각은 깊어 보였어요. 그럼 나 이제 아빠 있어도 되는 거야? 그 질문에 서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목이 메었지만 힘겹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 이제 아빠 있어도 돼. 며칠 후 병원 옥상 정원. 하율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도아와 이하는 옆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서윤은 약간 떨어진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숨바꼭질 할 줄 알아요? 도아가 물었어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연습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은 멋쩍은 듯 웃었어요. 이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럼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진짜 아빠야.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지금 나타났어요?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건 아빠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많이 늦었어. 미안해.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도아가 하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빠랑 게임도 하고 같이 놀자.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하율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나 아빠랑 아직 안 친해. 그래서 친해질 거야. 우린 시간 많잖아.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숙소. 서윤은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엔 잔잔한 빛이 일렁였죠. 도윤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입엔 대지 못한 채 손가락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는 말없이 무거웠고 침묵이 오히려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금방 당신을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응. 알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애들 입장에서 보면 나 완전 낯선 사람일 텐데. 하율은 겁이 많아요. 낯선 사람 앞에선 숨도 잘 못 쉬고요. 조심할게. 괜히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더 멀어지면 안 되니까.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어 입에 대려 했지만 곧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잔을 감싸 쥔 채로 가늘게 숨을 토해냈죠. 당신 없이 정말 많은 밤을 보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긴 감정은 무거웠어요.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가도 늘 혼자였고요. 가끔은 울고 싶었는데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이를 꽉 깨물어야 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땐 당신이 정말 미웠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서윤은 끝까지 말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 혼자 너무 많이 짊어졌더라고요.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쯤은 있어도 됐는데 그걸 몰랐어요. 미안해. 진짜. 도윤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땐 그걸 몰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했던 말들 다 상처였겠지. 서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 하율이 당신 손을 잡더라고요. 나도 느꼈어. 진짜 그 순간 울 뻔했어. 그 작은 손이 당신을 조금씩 받아들이려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 곁에서 같이. 서윤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죠. 서두르지 말아요. 지금은 시간과 마음이 더 필요하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들린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감돌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곁에 있고 싶어. 너랑 애들 옆에.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며칠 후 하율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어요. 새 아이는 활짝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아, 네, 이제 정말 가족으로 돌아가도 될까? 가족이라는 건 같이 아파주고 같이 웃는 거잖아요. 서윤은 말하며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처음인 듯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남겨졌어요.